자정을 훨씬 지난 시각, 나는 담장 위에 올라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좋기 3.5m는 되어 보이는 높이. 승복 차림에 부실한 샌들로 뛰어내릴 생각을 하니 순간 몸이 움츠러졌다.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어 절에 들어왔지만 나는 지금 담장 위에 앉아 세상으로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랬다. 몇 년 전 학교를 떠날 때 교수님은 나에게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 얘기하셨다. 하지만 그 결정은 지금껏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 스님이 된 후 하루빨리 스승을 찾으려는 생각에 이 절에서 저 절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인도와 네팔, 태국, 미얀마, 러시아, 폴란드, 호주, 수많은 곳에서 배우고 익히며 그것들을 내 삶과 통합하려 애썼다. 모두가 좋은 것이었고 나는 훌륭한 스승들을 만났다. 내가 스님의 삶을 살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욕망을 자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삶을 보다 관조하는 법을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했다. 사람들의 그러한 바램을 명상을 통해 일상생활에 통합시킴으로써 이루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나는 환속을 결정했다. 명상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열정을 느껴온 일이었지만 내가 자란 영국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배우는 일이 어쩐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을 둘러보라. 명상을 시작했건만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명상은 실상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명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형식에 집착. 명상이 뜻하는 것은 삶에 대한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마음 챙김이란 주의를 집중해 오직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쉬게 하며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어떠한 선입견도 판단도 없는 마음의 상태. 헤드스페이스는 그처럼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일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만족감이나 충족감, 즉 마음의 근원적 평온과 평화를 묘사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일상은 물론이고 베개에 머리를 누이는 순간조차 별의별 생각이 앞다퉈 머리를 채운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 우린 이제 그 생각과 감정 아래에 있는 그 고요하고 평온하고 평화로운 그 공간을 찾을 것이다. 나는 처음에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 믿었다. 고요하고 텅 빈 마음, 어떤 생각과 감정도 들어설 수 없는 빈 공간. 하지만 매일 18시간의 명상에도 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길을 쓰면 쓸수록 더욱 멀어지는 것 같던 그 고군분투는 스승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멈추었다. 도로 옆에 눈을 가린 채 앉아있다고 상상해봐.
수많은 소음 속에 차들이 다니고 있겠지. 그건 마치 머릿속의 목소리와 똑같지.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 평소엔 인식하지 못하다가 명상을 하면 비로소 그런 것들이 뚜렷이 더 보이기 시작하지. 그래서 명상 초기에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누구는 겁에 질리기도 하고, 누구는 또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고, 누구는 또 그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 하지. 흥미로운 생각엔 거기에 따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두는 현실을 회피하려는 에고의 책략에 지나지 않아. 그런 방법들은 아까 그 도로에서 그 많은 차들의 교통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그랬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다. 마음의 혼란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거기에 더욱 뛰어들어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았던 것. 이렇게 해보게. 그렇게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도로 옆에 그대로 앉아 그 지나다니는 차들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는 혼잡할 수도 한산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오가는 차를 지켜보는 거야. 오가는 생각을 지켜본다니 그건 너무 쉬울 것 같았다. 얼른 다시 명상을 하고 싶어졌다.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너의 관점이 변하기 시작할 거야. 생각과 감정에서 비로소 한 걸음 물러서게 되고 그 사이의 공간이 커지는 느낌이 들겠지. 너는 단순한 관찰자가 되어 그 오가는 차들, 그러니까 오가는 생각들을 지켜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무슨 생각이 든 건지조차 잊어버리기도 할 거고, 물론 주의가 흐트러져 생각들에 끌려다니게 될 때도 있지.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면 너는 도로 옆에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 불쾌한 감정이 들어 그것에 끌려가든 유쾌한 생각이 떠올라 그것에 매혹되던 너는 알아차리고 원래 관찰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시간이 가면 점점 익숙해질 거야. 도로에 들어가 그 생각들을 따라다니고 싶은 욕구를 잠재우고 그저 제자리에 앉아 오가는 생각을 지켜보는 일이 갈수록 쉬워질 거다. 그게 바로 명상의 과정이야. 나는 스승의 말을 되새겨보았고 지극히 합당함을 알았다. 관찰자로서의 마음의 평정과 고요를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내가 생각을 지켜보는 자라면 대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 생각의 관찰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야. 네가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명상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 혹은 책상에 앉아 책을 읽을 때조차
그냥 갑자기 불쑥 솟아나는 생각은 어떠한가? 그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 억누르거나 벗어나려 한다 해도 그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 생각은 그렇게 제멋대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에 우리의 큰 잘못된 전제가 있어.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의 흐름을 통제한다 믿고 싶어 하지만 그게 가능했다면 자네가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 이 자리에서 내 말을 듣고 있겠는가? 생각을 통제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테지. 불쾌한 생각은 모두 차단하고 행복한 생각만 떠올리면 될 테니. 그러니 중요한 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거야.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지. 스승의 가르침대로 나는 더욱 열정적으로 명상에 임했다. 마음은 때론 분주해졌지만 다른 경우엔 매우 고요하고 고요해졌다. 도로 위의 자동차는 현저히 줄어들어 개개의 차들, 그 생각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차들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생각들 사이의 간격도 더 길고 넓고 더 커졌다. 때로는 도로 위에 차가 한 대도 없었다. 텅 빈 공간, 그 무념무상의 순간. 나는 그것을 위해 꼭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순간은 하지 않음에서 생겨났다.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이 제 나름의 속도와 제 나름의 방식으로 긴장을 풀게 놔두는 것. 그것이 헤드스페이스에 다다르는 길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갈망했다. 그 고요한 느낌이 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지만 나는 그 이상을, 해안을 얻길 원했다. 몇 달 후 스승을 다시 만날 기회를 가졌다. 맑고 푸른 하늘을 떠올려 보거라. 이제 너의 마음이 그런 푸른 하늘과 같다고 상상해 보거라. 온갖 혼란과 갈망으로 뒤덮인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본질, 그 본래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여도 괜찮아. 그저 너의 마음이 청명한 하늘과 같다고 잠깐이라도 상상해 보는 거지. 과거에 아주 행복했던 기억과 어울릴 수도 있겠지. 좋아. 이젠 반대로 잔뜩 흐린 날을 상상해보게. 온통 먹구름이 깔려 푸른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 기분이 어떻지? 당연히 좋지 않겠지. 이제 그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이 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상상해보게. 그 구름의 색깔이 너의 감정과 느낌이겠지.
그 무겁고 어두운 구름을 떠올리자 내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어서 스승님은 해안을 내려주셨다. 자넨 이곳으로 오기에 비행기를 탔겠지? 그때 날씨는 어땠나? 영국은 늘 날씨가 흐립니다. 그래? 비행기를 탔을 때 구름 위로 올라가 봤나? 네. 그때 어땠지?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곳엔 오직 푸른 하늘밖에 없어. 밑에서 보기엔 하늘엔 먹구름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 구름들 위에는 언제나 청명한 하늘이 존재하지. 결국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는 얘기다.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 구름은 우리의 생각이고 마음이 그 잡다한 생각으로 어수선해지면 푸른 하늘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수많은 생각으로 지나치게 분주하고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 푸른 하늘의 모습이 어떤지도 잊고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본래의 그 마음의 근원적 본질, 우리 존재 본래의 행복 상태, 그것은 저 구름들 위에 푸른 하늘처럼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단지 순간적으로 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더 많은 주의를 끌어들일 뿐 푸른 하늘은 언제나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내게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이전까지 내가 언제나 그 푸른 하늘을 어떻게든 창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생기게 만들어야 했던 그 느낌.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다. 푸른 하늘은 곧 헤드스페이스.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아니 정확하게는 이곳에 존재한다. 이 깨달음이 내가 명상에 대해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명상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인위적 마음의 상태를 창조하려 애쓰는 과정이 아니었다. 또한 명상은 단 하나의 구름도 생기지 않도록 애쓰는 과정도 아니었고, 오히려 정원의 의자를 놓고 앉아 그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 때로는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면 마냥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내가 구름에 몰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푸른 하늘은 더욱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았다. 애쓰거나 무언가를 행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서 말이다.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며 청명한 공간. 어느 때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속의 장소. 이것이 명상의 시작이었고, 나는 수행을 계속하며 명상을 걷기와 달리기, 잠자기, 그리고 무언가를 먹는 행위까지도 모두 하나의 명상으로서
일상에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갔고 그것을 완성했다.